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코너에 이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효석 업라이즈 매니지스트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증시의 상승폭이 조금은 좀 둔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먼저 미국 고용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백악관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고용지표 마치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아는 듯한 멘트가 좀 있었었는데 결론을 까보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실제 임금 상승률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금리를 예상보다 더 빨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좀 깜짝 놀라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백악관에서 좀 안 좋을 거다 미리 겁을 줘가지고 일부 이코노미스트 중에서는 야 이거 이러면은 40만 명 감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반대로 46만 명 이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까보면은 안 좋다고 얘기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임금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전 전월 수치도 개선됐다고 다시 수정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악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얼마나 인상할 거냐 그리고 이제 올해 도대체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럽의 상황이 또 그러니까 지난주에 급변한 것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연초부터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대 맞았는데 왜 또 때려 이러다가 그만 좀 때려 이랬는데 또 때리고 막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연준의 스탠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데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구간이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의 기대가 계속해서 강해서 사실 시장에 이 내성이 생기기까지가 그 분수령이 어딘가가 좀 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유럽을 말씀 주셨으니까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한 4월까지는 긴축 릴레이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의 의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를 잡기 위한 시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런 걸 통해서 잡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중에는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리더라도 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러시아와 유럽이 사이가 좋아지나요? 아니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베트남에 있는 뭐 자동차 공장이 더 잘 돌아가나요? 이건 아니거든요. 공급망 이슈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해볼 수 있는 거는 저는 금리를 올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요를 위축시키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을 완화시키는, 그리고 투기적인 세력들을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두 가지의 요소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힐지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이거라도 좀 빨리 잡아놔야 추가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연준뿐만 아니라 ECB도 그렇고 BOJ까지 심지어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태도의 변화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BOJ의 움직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네. 생각까지 좀 들긴 합니다. 이사님이 최근 금리보다는 어저께 기준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9%를 훌쩍 넘었는데요. 금리보다는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기준금리의 고점이 이전 고점을 넘어선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지난 40년 동안 누적된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한 번에 뚫고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대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전 고점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총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쟤네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수단 이제 거의 다 써가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어떡하지? 혹은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넘어설 정도로 즉 다시 말하면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는 자연스럽게 둔화되거나 오히려 더 안 좋아질 텐데 그거를 지금 버틸 수 있나?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올라가는 동안 남은 버퍼는 줄어든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장의 걱정은 오히려 야 이러다 성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단이 사실은 제로섬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성장주가 30% 이상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좀 더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흔히 성장주 그러면 또 가치주가 반대편에 있는데요. 가치주로 우리가 갈아타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전망하고 전략은 좀 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전망들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지정학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은 사실은 뭐 저 같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맞출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지금은 어떤 전문가가 오더라도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확실성이 커요. 왜 다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하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전략은 다시 말하면 어떤 주식을 가져가느냐, 주식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느냐는 반드시 비례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본인의 컨빅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컨빅션이 있는지만큼만 주식을 가져가고 그 어느 정도 컨빅션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만큼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이분법적인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심지어 저는 요즘에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같은 업종 내에서도 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은행주가 좋을 것 같다라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나 은행주 ETF는 성과가 안 좋아요. 왜 그러나 봤더니 카카오뱅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은행주라고 하더라도 그 법종 내에서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아무리 금리 인상기고 해가지고 금리가 인상되면 좋다고 하더라도 잘 대응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분류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업종이 좋냐 이런 개념보다는 그 업종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매크로적인 리스크를 견뎌내고 이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효석 이사님의 멘트 중에서 전망보다는 전략이 매우 중요할 때 또한 투자자분들의 자신들의 컨빅션, 즉 자신감과 확고한 의지 또한 보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사님이 갖고 있는 컨빅션 있는 종목,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컨빅션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컨빅션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고 제가 뭐 어떤 섹터가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현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장을 안 좋게 보면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안 보이면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현금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현금은 언제든지 시장이 안정되거나 너무 많이 빠져서 심하게 빠졌을 때 언제든지 투입 가능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지금 풀 베팅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현금을 확보하라는 얘기냐 주식 팔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가 이걸 전부 주식에 올인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전부 다 주식에 올인돼 있어가지고 오르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될지 어떤 전문가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컨빅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현금을 계속해서 가져가기도 또한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3월 FOMC 전까지는 이렇다 뚜렷한 방향성도 사실은 혼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예측 가능성이 되게 높을 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시고
사고 팔고 할수록 돈이 벌립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돈이 안 벌리고 오히려 손실이 나는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준비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아이디어보다는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나서 살아남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1월에만 투자할 거 아니고 2월에만 투자할 것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력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 체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건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신적인 체력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거나 포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보다는 지금 생존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어보다는 생존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사실 이사님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좀 더 글로벌로 다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한 간밤에 미중 무역 분쟁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 더 네. 나아가서 무역 분쟁은 떠나서 이제 군사적인 행동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이벤트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변수가 변한다는 게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이러한 영향을 선반영했다?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게 있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선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그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 방향, 즉 다시 말하면 코로나를 극복하자, 그리고 기후를 극복하자,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각 국가들이 서로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보면 영화 돈 룩업이 생각이 나는데, 기후 위기라는 그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만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글쎄요, 쉽게 해결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해소될 거라는 데 베팅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상시적으로 깔려가서 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팬데믹 이후에 각계 전투, 즉 각자의 생존 능력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셨습니다. 이호석 업라이즈 매니지스트 이사님이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